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화두가 행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살아가든, 우리의 목표 그 끝에는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대 이후로 심리학계에는 바야흐로 행복 연구의 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정의하고 또 연구해 왔죠. 이러한 연구자들 중에서도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은 행복이라는 정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그저 왜곡된 기억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수행한 연구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환자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직장경 검사,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수면 대장 내시경 같이 편하게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거의 직장경 검사는 정말 무척 아프고 괴로운 검사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연구는 무척 오래전에 진행된 연구이고 따라서 환자 A와 B, 이 두 사람은 과거 버전의 고통스러운 직장경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잔인하게도 이 두 환자들은 연구자들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받는 동안 60초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록까지 해야 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연구였죠. 자, 여기 두 사람의 고통 기록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A의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검사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1분마다 환자 A가 기록한 고통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검사 시간이 3분 정도 경과했을 때 환자 A는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잠시 편안해졌다가 8분에 이르렀을 때 다시 지옥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통 상태에서 갑자기 검사가 8분 만에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환자 B의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만 해도 환자 B가 환자 A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환자 B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서 10분에 이르러서는 지옥의 고통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고통이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죠. 검사 13분에 다다라서 2차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계속돼서 검사 18분 즈음에 다시 한번 큰 고통을 경험하고 25분에 이르러서야 약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검사가 마무리됩니다. 환자 B가 환자 A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이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환자 B는 환자 A보다 더 큰 고통을 더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일은 검사 종료 후에 일어납니다. 검사 종료 후에 두 환자에게 검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환자 A가 환자 B보다 직장경 검사를 훨씬 고통스러운 검사로 기억을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고통은 환자 B가 훨씬 더 컸는데 왜 정작 검사를 더 괴롭게 기억한 것은 환자 A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다니엘 카네만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환자 A가 받은 검사와 환자 B가 받은 검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검사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환자 B는 분명 환자 A보다 더 큰 고통을 더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지만 검사의 끝부분의 고통만 비교했을 때에는 환자 A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환자 A는 절정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검사를 마무리한 반면 환자 B는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험이 검사 전체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지만 무한대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량만을 따진다면 구글의 서버가 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실제 경험의 디테일들은 모두 축소시켜버리고 핵심적인 경험에만 가중치를 두어 전체 경험을 왜곡하고 축약하여 저장합니다. 다니엘 카네만은 이러한 핵심 경험 중 하나가 바로 경험 마지막 순간에서의 정서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와이로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치는 데에는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아무리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해도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는 데에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은 무려 2주였지만 기억은 단 1시간으로 축약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카네만의 이론에 따르면 여행이 얼마나 즐겁게 기억되는지는 여행 마지막 순간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행의 대부분이 좋았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다면 그 여행은 아마도 별로 좋지 못한 여행으로 기억될 것이고, 실제 여행이 그리 좋지 못했을지라도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기분 좋은 일을 경험했다면 그 여행은 좋은 여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선택과 예측이 실제 경험이 아닌 기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직장경 검사 실험에서 두 환자에게 다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두 환자는 실제로 받은 고통이 아닌 그 고통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의향을 표시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작은 고통을 받았지만 검사를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한 환자 A는 검사를 절대 받지 못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검사를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했던 환자 B는 그래도 다시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실제 경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실제 경험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단 1초만 지나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는 곧 과거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1초의 현재와 모든 나머지에 대한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기억에 의존하여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 결과는 행복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 삶을 행복하게 기억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임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현재를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의 마지막 순간이 불행하다면 해당 경험 전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결국 불행한 것으로 왜곡되어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현재의 경험과 사실이 아니라 이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잘 살았던 것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인 것이죠. 유종의 미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들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개별 경험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하셨나요? 영 엉망이고 불행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짧은 통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신다면 분명 내일 기억되는 오늘은 무척 행복한 하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